한물이 소속일 땐 몰랐는데 갑자기 고독감이 찾아왔어요.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살면서 고독, 정확하게는 고독을 느끼는 감정, 고독감은 예상 못한 곳에서 불청객처럼 찾아올 때가 많은데요. 꼭 어떤 큰일을 겪지 않더라도 그냥 길을 걷다가 문득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있음에도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이상하게 고독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사람들, 저분들은 잠시나마 고독을 잊고 사는 걸까요? 책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지금 웃고 떠들지만 갑자기 단번에 외로움이 몰려오면 마음 아파할 수만은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기대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혼자서도 고독을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고독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독감을 엄청난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바로 이 책에서. 단독자 저자 사이토 다카시는 일본 최고의 교육 전문가이자 CEO들의 멘토로 지지를 받고 계시는 메이지 대학교 문학부 교수님이신데요. 워낙 통찰력 있는 글과 강연으로 이미 일본에서는 유명하다고 해요. 저자는 책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이유가 대상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고독하다, 외롭다, 무기력하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 더 정확하게는 근거 없는 감정과 이상한 착각들이 쌓여서 이 고독감이라는 괴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형체도 모르고 정체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는 내가 만들어낸 어떤 허상의 감정 때문에 혼자서 보내는 시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허투루 보내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책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고독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전에 하루빨리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몇천 년 전 선조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읽는 내내 혼자 감탄하면서 밑줄 그어가면서 읽었거든요. 누구든 언제나 느낄 수 있는 이 고독감을 이겨내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책에 나온 수많은 가지 예시 중 가장 와닿았던 3가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또 제 생각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단독자의 선물, 책입니다. 책 읽기는 가장 행복하게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책에서는 저자가 책을 쓰는 작업을 와인을 숙성시키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책은 단독자가 상당 시간 동안 외로움을 이겨내며 엮어낸 숙성된 와인이고, 또 다른 단독자가 책이라는 숙성된 와인을 선물을 받아 음미하고 시간을 즐기면서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좋은 수단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적인 브랜드 샤넬 역시 어렸을 땐 화려한 삶을 사는 지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해요. 보육원에서 엄청난 고독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책이 이 고독감을 메워줬다고 합니다. 저자 역시 마찬가지.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고독감을 느낄 틈이 없었던 이유가 책 읽기 덕분이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책을 읽는 이유가 읽으면서 얻게 되는 지식도 분명 있지만, 실제로 제가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없는 분들이랑 만나서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진짜 아쉬운 건 저자의 일방적인 대화라는 거죠. 여기서 저자의 생각에 캡션을 달거나 글쓰기를 한다면 좀 더 깊게 고독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그래서 글쓰기, 안내 일기, 고전문학은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가치가 높고 이미 유명한 책이잖아요. 독일인 여성이 유대인의 학살을 피해 지하에 숨어 살면서 생활했던 하루하루를 기록한 일기인데, 일기를 자신의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어떤 반론도 부정하지 않고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는, 마음의 밑바닥을 뒤덮고 있는 것을 씻어내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친구. 내 고민, 속마음을 친구한테 털어놓거나 가족한테 털어놓고 얘기를 들어주기를 바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론 한두 번 정도는 잘 들어주겠지만 상대도 상대만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거고 생각이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되려 고독감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있다고 해요. 책에서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진짜 고독을 혼자 즐기려면 혼자만의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베스트라고 합니다. 그냥 나만 볼 수 있는 일기장에 꾸밈 없이 지금 일어난 상황 그리고 이 상황 때문에 느끼는 감정까지 한번 써보세요.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한두 문장만 쓰다 보면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생길 뿐더러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한 하루가 거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글쓰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고 장벽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100지에다가 1500자, 2000자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기 때문이에요. 1000자 넘어가는 글쓰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 감정을 친구한테 털듯이 오늘 이랬어 라는 문체도 괜찮아요. 나만 볼 수 있는 외계의 문체도 괜찮으니까 일기장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었는데요. 어떤 불행 속에서도 늘 아름다운 것이 남아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을 찾을 마음이 있다면 살면서 많은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하는 연습은 고독감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아주 많이 준다고 해요. 부정적인 생각은 그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너무 안 좋은 습관이니까 글쓰기를 통해 전환하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쉬운 거라도 하나씩 배워서 성취하기. 특히 나이 들고 퇴직하면서 혼자 있다 보니 고독감이 스물스물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노인 우울증이 많다고 하잖아요. 조금씩 어떤 무언가를 작업하는 재미를 느낄 만한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아주 사소한 것도 좋아요. 책을 그냥 읽어도 좋고 책 읽고 너무 좋은 문장을 적어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도 좋고 아니면 TV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레시피를 만들어 보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소소한 곳에서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이런 고독감은 절대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냥 돌담을 쌓듯 차근차근 하나씩 올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직접 지은 집 한 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 엄마는 요즘 유튜브 만드는 재미에 푹 빠지셨거든요. 이미 저보다 훨씬 구독자도 많으시고 썸네일의 달인이 되셨습니다. 구독자랑 조회수가 올라가는 재미도 있지만 이게 미션이다 생각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약간 좀 사명감도 생기고 보람도 생긴다고 해요. 유튜브 키울 생각에 유튜브 얘기만 하시고 항상 싱글벙글 하시거든요. 유튜브도 있지만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일 아침에 책 읽고 구절 한 문장이라도 필사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분명한 건 이런 기록들이 딱 한 달만 쌓여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독을 느끼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주절주절 나열을 했지만 독신주의자나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찬양론자는 절대 아닙니다. 약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괜히 사소한 일임에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누구 탓을 하고 꼰대처럼 굴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이 책을 읽어서 방법을 찾았거든요. 보이지 않는 불안함은 감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드린 글쓰고 책 읽고 성취하기를 통해 직접 자진해서 고독의 시간으로 들어가 탄탄한 단독자가 되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탄탄한 단독자가 되는 과정을 저랑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아래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유익한 책 소개 그리고 또 제 생각 같이 들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